일본 전역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나가사키 현에서뿐만 아니라 하마다시, 오다시, 마세시, 도토리시, 심지어 오사카시와 도쿄에서마저 이 정체모를 강력한 빛이 솟아오르는 것이 감지되면서 일본 주민 수백만 명이 동시에 일본 경찰과 국방부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대표 방송사 NHK는 많은 일본인들이 우리 방송국에 사진과 영상들을 보내왔다. 일부 일본인들은 마치 UFO가 날아오르는 것 같았다라고 말했고, 또 다른 일본인 제보자는 일본의 핵미사일이 날아오는 줄 알고 무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강력한 빛의 움직임이었고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 두려웠다. 너무나 두려웠다 라고 전했습니다. NHK는 일본 정부는 한국이 이 정체모를 엄청난 것을 쏘아올려 일본 전역의 주민들이 극도의 공포에 떨게 만들 때까지 아무런 정보도 전달해주지 않았다. 아마 일본 정부는 한국이 저 엄청난 것을 쏘아 올린 것조차 몰랐을 것이다 전했는데요. NHK는 이렇게 자신들이 일본에서 직접 찍은 사진까지 공개했는데, 일본에서조차 이렇게 선명하고 매우 위협적인 크기의 빛이 너무나도 확실히 감지됐습니다. 일본 최대의 포털 사이트 야후재팬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일본인들이 가장 많이 본 뉴스 탑3가 모두 한국이 쏘아올린 정체불명의 거대한 빛이었는데요. KTN-TV 나가사키는 밤하늘의 수수께끼의 빛 정체는 나가사키현 내에서도 목격 정보가 잇따른다 라고 긴급 보도했고, 산케이신문도 한국과 일본 각지에서 수수께끼의 섬광이 목격됐다 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인들도 크게 놀랐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사진이 바로 서울에서 관측된 정체불명의 빛의 모습인데요. 서울시 옥수동 상공에서 긴 연기꼬리를 그리며 날아가는 빛이 포착됐습니다. 이렇게 한국과 일본에서 모두 관측된 정체불명의 빛은 바로 대한민국이 쏘아올린 고체연료 추진 발사체였습니다. 국방부는 지난달 30일 있었던 고체연료 추진 우주 발사체 2차 시험 비행에서 1차 시험 비행 때보다 진일보한 성공을 거뒀다고 이를 평가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2차 시험에서 국방과학연구소는 총 4단으로 구성된 발사체에서 1단을 제외한 2, 3, 4단 형상으로 시험을 했고, 2, 3, 4단 엔진의 실제 점화와 연소까지 시험했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2에서 4단 연소뿐만 아니라 페어링 분리, 단 분리, 상단부 자세 제어, 더미 위성 탑재체 분리 등의 검증도 이뤄졌습니다. 국방부는 향후 추가 시험과 기술 검증을 거쳐 2025년께 500kg 초소형 합성 개구 레이더 위성을 500km 지구 저궤도에 올린다는 계획인데요. 국방부는 이번 고체연료 추진 우주 발사체 2차 비행시험 성공은 우리 군의 독자적 우주 전력 건설의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이정표이자 제7대 우주 강국 도약을 위해 진일보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군은 고체연료 추진 기관과 관련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년 후 소형 위성이나 다수의 초소형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투입할 수 있는 우주 발사체를 확보해 독자적 우주 기반 감시 정찰 능력을 크게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확보된 기술은 민간으로 이전해서 다양한 우주 발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고, 민간을 주축으로 하는 우주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국방부는 군은 미래 우주 영역이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영역임을 인시하고 고체연료 추진 우주 발사체를 비롯해 합동성에 기반을 둔 국방 우주 전력을 조기에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 BBC는 한국이 이번 고체연료 로켓을 성공시키면서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 심지어 스페이스X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소형 인공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릴 수 있게 됐다고 전하며, 한국이 전 세계 우주 산업에 지각 변동을 일으켰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 위성들을 통해 북한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고체연료 발사체에 미사일을 장착해 북한 전역을 동시다발적으로 타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한국의 질세라 지난달 15일 한국과 똑같은 고체연료 로켓 엔진을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요. 엔진 추력이 140톤포스 규모라고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국방 연구기관 관계자는
북한이 140톤 포스를 만들었다고 발표했는데 그에 대해 평가하지는 않겠지만 이 우주 발사체를 궤도에 올리려면 140톤 포스를 훨씬 능가하는 추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하지도 못한 일을 해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죠. 일본도 한국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얼마 전 일본의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더니 일본이 한반도를 선제적으로 공격할 수 있도록 헌법까지 뜯어 고치며 한국을 위협했는데요. 한국이 이번에 개발에 성공한 고체연료 로켓에 핵무기까지 장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본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 심지어 러시아 전역을 타겟으로 정밀하게 타격이 가능한 엄청난 기술을 한국이 성공시켰습니다. 여기에 최근 미국이 한국의 핵무기 자체 개발 및 보유를 허가한다는 폭탄 발표뿐만 아니라 미국이 한국과 공동으로 핵무기 운용 연습을 시작할 것이라는 이 파격적인 소식이 공개되자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백악관 풀 기자단에 따르면 휴가를 마치고 이날 워싱턴 DC의 백악관에 복귀한 바이든 대통령은 헬리콥터에서 내려 백악관으로 들어가는 길에 기자단으로부터 지금 한국과 공동 핵연습을 논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아니다, no 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 전문가들은 바이든이 아니다라고 답한 것은 미국과 한국이 공동으로 핵무기를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연습을 하지 않고 있다는 뜻일 뿐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미 미국은 한국과 핵전력 운영 공동기획 및 공동연습에 관해 최종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동기획은 미국의 핵정책 전략 작전 계획, 신속 억제 대응 방안 등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을 뜻하고 미국의 핵 의사결정에 한국의 의사를 공식적으로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중국도 한국의 고체연료 로켓을 크게 의식하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중국 동부 지역에서도 이렇게 한국이 쏘아올린 고체연료 로켓이 뚜렷하게 관측되자 이 중국인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중국 동북 지역의 랴오닝성, 지린성 등에서도 한국이 쏘아올린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시험 비행 장면이 포착되자 일부는 이를 미확인 비행물체 UFO로 여기는 등 혼돈이 잇따랐습니다. 중국 매체 왕이신원 등은 지난 30일 중국 다수의 지역에서 촬영한 영상에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미확인 비행물체가 공개됐다고 31일 집중 보도했습니다. 소셜미디어와 현지 매체를 통해 공개된 영상 속에는 신원을 알 수 없는 광선이 빠른 속도로 이동, 이를 목격한 주민들의 놀라움이 이어졌습니다. 한 목격자는 이 신비한 광선이 검은 저녁 하늘을 아래서부터 위로 향해 이동하는 장면은 매우 아름다웠다면서 수많은 동북지역 주민들의 경이로운 장면을 보고 외계에서 온 생명체를 태운 외계 우주선일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특히 우주선이 뿜어내는 광선의 움직임이 매우 규칙적이었기 때문에 외계 생명체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라고 목격담을 전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대다수 중국인들은 한국이 감히 사정 통보도 없이 미사일을 쏴? 한국이 미쳤다 등의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해당 소식이 중국 정부의 귀에까지 들어가자 중국 정부는 한국이 14억 중국인들을 위협했다며 이 사전 통보도 없이 이렇게 로켓을 쏘아 올린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인들은 이번에 한국이 사전 통보 없이 로켓을 쏘아 올린 것과 중국발 코로나에 대비해 중국에서 항공편이나 배편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PCR 검사를 받도록 한 것과 중국 내 공간을 통한 단기 비자 발급도 제한한 것, 즉 외교, 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로는 비자 발급이 가능하지만 이 관광 비자 발급은 중단시켜버렸는데 이를 이유 삼아 이렇게 한국 태극기 문양을 넣은 한국 불매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3일 중국 포털 사이트 바이두와 사회관계망 서비스 웨이보 등에는 한국 방역 정책에 대한 중국인들의 불만의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날 중국 온라인 매체 화성방지는 논평을 통해 이미 코로나19 변이는 전 세계 어디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많은 나라가 중국 입국을 규제하는 것은 미국, 영국 등 서방 국가들의 정치 논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매체는 코로나19 변이인 알파, 델타 등 이름만 들어도 모두 서구의 것인데 그럼에도 중국의 책임을 묻는 것은 후한무치한 일 아니겠느냐라고 비난했습니다. 한국인 입국과 관련해 한 중국의 누리꾼은 한국은 어째서 늘 중국에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느냐라며
모든 책임과 원인을 중국에서 찾으려고 하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중국인 누리꾼은 감히 한국이 중국을 막으려 하다니 분수를 모른다 라며 아버지 나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라고 비하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불매운동까지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한 중국인 논평가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최근 한국의 방역 정책과 관련해 중국 내에서는 한국에 가지 말고 한국 물건도 사지 말자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며 관련된 SNS 글들을 발췌해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제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 또 중국 때문에 이탈리아를 비롯해 곳곳에서 또 한 번 팬데믹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최근 이탈리아 밀라노 공항에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사를 한 결과 2명 중 1명이 확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신종 변이로 말이죠. 이렇게 한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이번에는 한국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려는 중국. 중국발 승객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자 이제는 한국 불매운동으로 한국에 보복을 하려는 중국. 과연 언제까지 중국이 이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